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8월 8일 오늘은 대구 MBC 창사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하셨기에 대구 MBC에 어제와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 감사드리고요. 그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는 대구 MBC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륙 지역은 오전 중에 그치겠고 또 동해안 지역은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오늘 기록한 강우량은 대구 9mm를 비롯해 영천이 19.5, 경산이 19mm 등으로 국지적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내일과 휴일인 모레는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30에서 8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구미 28도, 포항 2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구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다룬 대구 문화방송 시사톡톡의 내용을 도근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이미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을 펴온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경기 부양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보이지만 장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밝혔습니다. 이 카드가 만약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할 때 사실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과거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는 없구나 이런 걸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대한건설협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만큼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시장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화랑세가 왔을 때 한 450조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현재 650조를 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유동성이 지금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분양이냐 기존 주택이냐에 따라 다소 엇갈리지만 규제 완화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대구 지역을 국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여유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조금 처분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구 주택 시장은 지금 기존 주택, 신규 분양 시장 말할 것 없이 끝물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과 대구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본 대구 MBC 시사톡톡은 내일 오전 9시 40분에 방송됩니다. MBC 뉴스 도건집입니다.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8명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유가족과 관련자들이 또다시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 출신의 87살 강창덕 공은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32년 만인 2006년 고문과 조작으로 날조된 사건이라며 무죄 선고를 받았고 국가배상금 15억 원을 받은 2009년까지만 해도 앞으로 노후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이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소송을 냈고 2011년 1월 대법원이 배상금 지연이자 산정 기준을 누명을 쓴 1975년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신청한 2009년이나 2010년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판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결국 지체이자까지 합쳐 8억 원가량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미 배상액의 대부분을 써버린 상황에서 1년에 20%씩의 지체이자까지 물고 있습니다. 이래서 할 바에는 차라리 일찍이 또 중앙정보부마다 가서 분신 자살을 넣어서 인생을 끝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고민도 하면서 해봅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들은 모두 77명. 배상금 490억 원 가운데 211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정원이 반드시 다 돈을 돌려받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가혹한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정원이 나서서 이분들을 2번씩이나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배상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극소수만 반환했고 빚을 갚고 재단을 만들고 집을 사는데 돈을 쓴 대부분은 그냥 넋을 놓고 특단의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부가 잘못한 일입니다. 유가족들은 인혁당 사건을 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 일인지 다시 정부에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 달성공원에 일본 신사가 있었던 사실 혹시 아십니까? 이 일본 신사는 달성의 상징처럼 60년을 버티고 있다가 철거됐는데요. 일주일 뒤면 광복절입니다만 이 8월이 되면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근대 대구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김세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6년 8월 광복절 이틀 전 대구 달성공원. 천지를 진동시키는 굉음을 내며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그때까지 남아있던 일본 신사를 해방 후 21년 만에 철거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뒤 1906년 천조 대신을 참배하기 위한 신사를 달성에 세웠습니다. 이른바 상징의 전이. 달구벌의 중심 달성을 일본의 상징으로 바꾼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신사 참배객을 위해서 경상가명 정문이었던 관풍루와 대구 읍성의 북쪽 망루, 즉 장대였던 망경루를 달성으로 옮겼습니다. 신사는 철거됐지만 달성은 신사의 폐석들과 함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일본인들이 만든 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사적인 달성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해야 합니다. 달성은 기원전 1세기부터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었던 원형을 잘 간직한 토성입니다. 대구는 달성에서 나왔고 달성은 대구의 모태입니다. 고대 유물을 간직한 타임캡슐 달성. 달성 보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세화입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은 51주년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달성 달구벌의 뿌리를 찾아서를 오늘 밤 11시 20분 방송합니다. 창사 특집 달성 달구벌의 뿌리를 찾아서는 대구의 모태인 달성의 탄생에서부터 발전, 일제강점기까지 달성의 역사를 추적한 다큐멘터리인데요. 달성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창사 51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 오전 9시 반 창사 기념식과 함께 두 권으로 구성된 창사 50주년 사사 봉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오후 5시부터는 수성못 특설 야외 무대에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이 생방송되고 지역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 장터도 운영됩니다. 영주 풍기 인삼이 해외에서도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로도 첫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수출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확한 인삼으로 만든 홍삼입니다. 잔뿌리를 제거하는 침이 작업을 거쳐 수출용 제품을 손질하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풍기 인삼이 호주로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 물량은 8톤, 10만 달러치입니다. 앞으로도 두바이, 러시아, 미국, 홍콩, 중국, 이 동남아 쪽하고 같이 그 시장을 좀 넓혀가는, 제품 쪽으로 넓혀가는 그런 시장을. 호주로도 첫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올해 풍기인삼 수출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495만 달러 실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대만 시장의 인기가 여전한 가운데 뿌리삼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홍삼 제품류 수출까지 성사되면서 갈수록 수출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판촉 활동과
물류비 지원 등으로 수출 다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풍기인삼이 해외에서도 효능을 인정받으면서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혁입니다. 청도군이 서울에서 대규모 복숭아 특판 행사를 가졌습니다. 청도군은 어제 농산물 최대 소비처인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 클럽에서 청도 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판 행사를 열어 시중가보다 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습니다. 청도군은 이른 무더위로 복숭아의 숙성 시기가 빨라지고 홍수 출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 행사를 열어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대구 포도영농조합법인은 오늘 8월 8일 이 포도데이를 맞아서 대구 수성구 고무동 현지에서 포도 공동선과 및 직판장을 개설합니다. 이번 개장식은 포도 재배농가와 소비자 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도 직판장 개장 추진 경과 설명과 대구 포도의 우수성 홍보, 시식 판매 행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리던 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다가 모두 그치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종일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일요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은 30에서 80mm,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간은 7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또 여전히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길게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제11호 태풍 한룽은 내일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모레는 혼슈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때문에 경북 동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동해상에는 파도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0도로 선선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남서 내륙 지역 상주는 현재 19도, 한낮에는 27도에서 28도를 보이겠고요. 봉화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청송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25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해수욕장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일요일까지는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후에는 다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